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틈날 때마다 일터에서 안전이 강조되고 있죠. 요즘에 또 사고도 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산재 방지는 노동부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노동부 장관은 취임했을 때 우리 그 남양주시 한 공사 현장을 찾아서 불시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둘러보겠다고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산재 예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회사에서 뭐 아니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것과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조금 구성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뭐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진짜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네. 일단 좀 크게 네. 산재라고 네.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사업장에서 우리 그러니까 현장, 우리 그다음에 또 회사 이런 곳에서 우리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 뭐 사망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네. 이런 산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네.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예. 그다음에 출퇴근 시에 사고 나간 난 재해, 출퇴근 재해로 나눠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 근로자가 고의 또는 자해 행위, 그다음에 또는 범죄 행위 또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네. 특히나 그러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겁니까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뭐 사고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우리가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단서에 나와 있는 네. 그 진단 기간이 있죠. 네, 그래서 치료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치료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전치 몇 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4일 이상의 이 네.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맞습니다. 경우. 뭐만 해도 뭐 전치 2주는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산재로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아닌지 이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하셨지만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경우가요? 우선은 뭐 그냥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예. 그거는 약간 개별적으로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봐서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산재법에서는 이 업무상 사고에 대한 유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른 행위, 그다음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에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사고로 소홀로 일어난 사고, 그다음에 사업주 지시에 의해서 참여한 행사나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요약을 하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였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곳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산재가 회사가 뭔가 동의를 해주거나 허락을 해줘야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산재는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관련 처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네. 자, 1시 20분에 파주시 문신천 만장교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1시 20분 파주시 문신천 만장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하천변에 계신 분들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고요. 또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도 이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홍수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당 시군 안내에 따라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일반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 다친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데 이 부담은 회사가 전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산재가 발생하면 이 사업주를 상대로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고의 과실을 이유로 해서 민사소송 제기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송에서는 이제 과실 비율도 따져야 되고 비용하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과정이 지난하기도 하고요. 또 이 회사가 이런 큰 사고를 겪게 되면 이제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소송에 우리 근로자분이 이기더라도 적절한 배상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금액의 손해배상은 또 사업주한테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하고 우리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금 덜어줄 목적으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산재가 발생을 했을 때 꼭 그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산재 지정 병원을 많이 지정해 놓고 있지만요. 그 응급실 또는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사실 이제 이 처음으로 겪어보시는 이제 그 의사분의 그 산재 신청할 때 요양급여 신청서에 우리 의사 소견서가 붙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좀 낯설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 요양 신청서가 이제 우리 의사분들이 작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소견서를 적어 달라고 하면 기재해 주실 거예요. 급한 상황인데 또 뭐 이걸 어렵게 찾아갈 뭐 산재 병원 지정 병원을 찾아갈 건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일단 가까운 그러니까 병원으로. 우리 거기 치료받으신 주치의분한테 부탁을 하시면 그거 조금 신경 써서 적어 주실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기상특보에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 문산천 만장교로 정정합니다. 1시 20분에 파주시 문산천 만장교에 홍수주의보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주민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계속해서 지금 기상특보가 들어와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바탕으로 산재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져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네. 뭐 과로로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네. 이런 경우라면 네.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산재 인정 받기가 좀 어려울까요? 사실 이제 회사 밖에 이런 장소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네. 장시간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과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심혈관계 질환으로 연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보는 거는 이제 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병 12주 동안 업무 시간의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발병 전에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걸로 평가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가중 요인으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아니면 교대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거나 육체적 강도가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 등이 있으면 점점 관련성들은 더 높아짐으로써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과로라고 하는 것도 또 따져보는 기준이 다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러면 상사가 뭐 상급자가 갑자기 이렇게 막 화가 많아서 고함을 지르고 네. 막 화를 내는 바람에 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반복된다 네. 하면 이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상사의 이제 격정적인 화의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고 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리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산재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면 이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재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더라도 이 재해자 개인적 성향이 정신질환에 다소 취약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네. 경우에 네, 뭐 모든 출퇴근 사고가 보상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떨 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출퇴근제가 산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부터는 뭐 다들 뭐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계시는데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으로 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네. 그래서 인정 요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취업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사고가 이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에 이동 중에 발생한 거야 되죠. 아하.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경로가 있죠. 거의 뭐 이렇게 다니던 길, 쭉 둘러서 가다가 난 사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뭔가 어디 들렀다가 간가.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디 들르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한다거나 저녁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자녀 등원이나 하원시키는 경우, 또한 우리가 이제 아프니까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학원 다니시는 것도 우리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시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출퇴근 사고 중에는 뭐 자동차랑 관련된 경우가 뭐 상당할 텐데. 맞아요. 이럴 때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 보험 중에 어떤 걸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와 산재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래서 먼저 산재 보험이 유리한 경우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첫 번째는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일 경우입니다. 본인 과실이 왜냐하면 산재 보험은 무과실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을 따르지 않아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과실 비율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는 산재 보험은 장애 등급에 따라 평생 연금으로 지급되는 장애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중대 사고에 같은 경우는 산재 보험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은 보통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산재 보험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까지 휴업 급여를 지급해 줘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주로 입원했을 때만 지급해서 입원 기간을 상당 기간 가지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거든요. 자동차 보험 역시 기왕증, 본인이 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산재 보험은 뭐 업무와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다 보상을 해주니까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도 좀 유리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가해자 과실이 명확한 사고 되겠습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는 물론 이제 산재 보험에 없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둘째는 휴업 손해 금액이 더 큰 경우입니다. 계산 방식을 보면 자동차 보험은 일평균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산재 보험은 일일 평균 임금의 70%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보험 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물 손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산재 보험은 우리 신체 보상, 개인한테 신체 보상만 해주죠. 차량 수리비 같은 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봤는데 두 보험을 이렇게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원래 이제 산재 보험법이나 다른 사보험에 대한 약관이지만 같은 항목의 중복 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산재에서 치료비 받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산재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자료나 우리 부족한 손해액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이제 패턴을 보니까 산재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고 부족한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어떤 게 더 낫다, 뭐 좋다 말씀드릴 수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 형태, 과실 비율, 그다음에 장애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한테 좀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 신청을 했을 때 회사에서 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산재가 많이 발생해서 뭐 보고가 한다는 건 회사에서 싫어하긴 하죠. 근데 물론 이게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에는 잡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퇴근 재해 역시 이게 우리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법에서도 안전관리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사업장에 이제 우리 산재 보험 요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면 그 평균을 증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하더라도 회사 승인을 받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보험료 할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이
산재로 인해서 네. 그 회사를 쉬게 되었을 때 뭐 네. 따로 이렇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아하, 네. 또한 이 기간도 출근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퇴직금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뭔가 불안한 마음에 막 이거 산재 처리하면 또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사고가 나면 조금 이제 처리하고 나면 아유 아픈데 일하실 수 있겠어요 하라고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조금 회유하는 게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치지 않고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기상특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이고요. 강원, 철원, 화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시 30분 강원, 철원, 화천 지역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기상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시고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윤하 피처링의 에픽하이 우산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볼게요. 5246님 대학생 조카가 군 제대 후 복학 전에 알바를 하다가 손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팔꿈치 밑으로 부러졌는데 산재 처리와 보상 문제는 어찌 해야 할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우선은 산재 신청을 해줘서 산재 승인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료 끝나고 이제 안정화되면 회사하고도 얘기해서 다른 위로금이나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합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팔이 부러진 거 수준이면 네. 그 후유증은 크게 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재 처리로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6082님 개별 화물 기사인데 산재 보험료 매번 냈고요.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과로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불승인이 났어요. 너무 억울하고 앞이 깜깜하고 답답합니다. 이 병원 치료비하고 또 일 못한 것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선은 1차적으로 불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심사 청구를 조금 해보셨으면 해요. 이제 그때 이제 심사 청구를 할 때 일단은 업무상 과로 요인 인정 기준 아까 말씀드린 12주 이내 60시간 뭐 그다음에 4주 전에 64시간 이 기준을 못 맞추시더라도 어떤 업무상 가중 요인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았다는 걸 좀 입증하실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만 다닌 게 아니라 운행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운행들을 많이 했고 거리는 뭐 단거리지만은 거기에 대한 조금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 부담감이 더 많았다는 것들, 어떤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작업 있고요. 환경이나 뭐 그다음에 거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거나 이럴 때도 맞습니다. 기사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전하시기에 고도의 집중도가 더 필요한 그 기상 환경이었다는 거 이제 그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해서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거 있을까 자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대전제로 내가 이 과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환경이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지, 거기에 대한 게 뭐 어떤 게 있었나 이제 이런 것도 위주로 생각하시면 뭔가 조금 더 발굴하실 수 있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네. 자, 5944님 점심시간에 회사 밖에서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이 점심 시간은 이제 그 개인의 자유이용 시간이잖아요. 원칙이어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회사 밖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같은 팀원들이 다 같이 가다가 이제 들어오다. 그럴 것 같으면 회사의 어떤 그 지배 관리하는 시간이 뭐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회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디 혼자서 갔다가 이제 다치시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선은 그 여부로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릴 것 같습니다. 네. 6805님 문자는요. 점심시간에 이번에는 회사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깨 탈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혹시 산재에 해당이 될까요? 하시면서 네. 헬스장 관리자가 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운동 중에 어깨 탈골이 난 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설치한 그 헬스 기구의 그 시설 결함인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혼자 그냥 운동하다가 그런 건지. 맞습니다. 이게 점심 시간이라는 이제 시간적 그런 포커싱보다는 네. 이 그 헬스장에 운동 기구의 결함이 있어서 어깨 탈골가 났는지 아니면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네. 뭐 기구에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서 생긴 부상이라면 네. 산재에 해당이 될 테고. 그렇죠. 혼자 이렇게 뛰다가 뭐 넘어져서. 그거는 이제 좀 애매해요.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는 우리가 그 필수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 점심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자율적으로 네, 자율적으로 한 거기 운동이니까. 때문에 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네. 자, 이분들 가운데 5246님, 6082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세모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